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조로와 마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로명인 마조로 하니까 이 마자가 붙으니까 이게 아마 말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 말이 그렇게 관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마조로, 마조단 이렇게 익숙한 지명이나 도로명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이 성저심리, 한양도성의 성저심리에는 백성들의 소망을 담아내는 장소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유학을 기반으로 예치를 표방했었던 조선은 종교, 유교적인 의례에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게 마련이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종묘나 사직과 같은 큰 제사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적인 제사들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조 올해에 보게 되면 중사와 소사에 관련되는 제사시설이 성저심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산 대천에 지내는 산천단을 비롯해서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영성단, 그리고 말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마조단,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인 없는 외로운 울룡을 제사 지내는 여단 등의 재단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서울의 동쪽, 이 동교라고 불렸었던 이 동쪽 지역에 이런 제사시설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으니 이 선잠단이라든지 선농단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3금표라고 해서 한양도성 마성저 심리 내에는 묘를 쓰지 못한다든지 소나무를 벌치하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이런 곳에 각종 국가 제사를 지내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었으니 사직단과 종묘라고 하는 종묘 사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큰 제사가 되겠고요. 중사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풍운묘단, 악해독단,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사에는 영성단, 명산 대천단, 사한단과 더불어 말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마조단이 있었음을 이런 세종실록 5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교의 동북쪽에는 선잠단, 그 다음에 정동쪽에는 영사단부터 동방토룡단, 선농단이 있었고요. 그 남쪽 지역에 마보단, 마조단, 선목단, 마사단과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곳은 바로 사근사리 근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동구 사근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마장 안에 4개의 제단이 있었는데 마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수호신인 28수 중에 하나인 천사성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선목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처음 길렀다고 하는 선목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되겠고, 마사단은 마국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마조단은 말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곳이 있었고, 그곳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사근동이 있게 되는 지금의 한양대학교의 산 근처에 바로 이러한 마조단과 같은 말 제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근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 비탈지 언덕의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려졌었던 사근동의 세종실록 지리제는 이렇게 마보단, 마조단, 선목단, 마사단이 흐인문 밖 사근사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 사근동 지역에 이렇게 말과 관련된 제사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근동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마조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 한양대병과 한양대병원 교차로에서부터 마장역 삼거리를 잇는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마조로가 되겠는데요. 이런 마조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었던 것은 동대문 밖에 있었던 이 살고지 목장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살고지 목장과 관련이 되는데, 살고지 목장이 처음 조성이 되게 된 것은 1413년의 일이고요. 이것이 1904년에
살고지 목장이 폐쇄될 때까지 바로 이곳이 500년간 중요한 말 목장으로서 관리가 되었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런 목마장에 두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살고지 다리 너머부터 아차산 남쪽 지역에 이 중량포로 중량천과 한강을 잇는 그 사이에 넓은 뜰이 이런 말이 방목돼 키워지는 것이었고, 암말과 순말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키워졌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목마장이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조선의 국방 체계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말 목장이 전국에 무려 100군데가 넘게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중량천변의 의정부 녹양평 뿐만 아니라 안양천변의 구로, 금천, 시흥직에 이르는 지역까지 많은 말목장이 있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도 왕실 행사와 조공용의 말들이 이 뚝섬 일대의 목마지에서 키워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외마장원 전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18세기에도 이곳에 이런 마장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중요한 재산이자 군사도구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뚝섬 일대가 목마장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고지 목마장에서 마장동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곳이 이렇게 목마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채소를 공급하는 배후지의 역할로 점차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방 이후에 이곳에 가축시장, 도축장들이 마련이 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푸주간 역할을 하는 마장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6년도에 이 한양대학교의 사진을 보더라도 바로 이 한양대학교가 설을 잡고 있는 지역의 중량천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곳의 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이곳에 산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 중량천 살고지 다리 넘어 뚝섬에서는 도저히 목마장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곳의 지명들을 통해서 이곳에 목마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살고지 다리에서 바라본 한양대학교의 빌딩 군 위에 일찍이 이렇게 말의 질병이 들지 않고 잘 자식들이 번성하는 이런 목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지르셨던 공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정상 부분에는 마조단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아서 이 시기의 말의 소중함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지녔던 공간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조단 터, 이 말의 무병과 번식을 위한 마조단에 터가 있었던 것을 유래해서 오늘날 마조로라고 하는 것 도로명이 한양대 근처에 마련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조선 왕조 500년간 목마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었던 이 살고지 다리 근벌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제사 공간인 마조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